네, 이번 주 주식시장 항상 그랬습니다만 유난히 더 버라이어티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코로나19 변수까지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변동성 역시 컸던 한 주였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좀 급락했던 상황이 좀 무색하게끔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불편했던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반작용도 좀 있었고요. 좀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해소될 것 같은 뉘앙스들의 여러 가지 지표와 시그널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마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3,000대에다 지수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좀 IT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반도체하고 IT 부품 섹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하고 콘텐츠주들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좀 경기 부진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던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고르게 순환 상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지금 빨간색이 많이 보여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럼 상승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인플레 우려감,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일단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압박을 했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인플레 우려감을 조금 줄였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영향을 줬습니다. 네. 기업들이 좀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돼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요.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주들의 좀 강세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그동안 좀 중국 우려, 미국 우려 등에 대해서 샌드위치에 좀 끼어있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따라서 좀 안정감을 갖고 좀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시장 회복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작년에 재작년이죠. 작년입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네. 코로나 때는 상당히 좀 시장이 공포감을 가지고서 좀 급락을 했었다라면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도 오히려 최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악재가 없던 시장에 좀 악재라고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중국의 헝다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이제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려감 또 미국의 또 금리 인상 속도를 혹시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계속 시장에서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수그러들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우려했던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했던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 부족 때문에 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석탄 채굴이 조금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그렇죠. 활발하게 채굴이 되면서 네. 9월 달보다는 이제 10월 달에 더 한 30% 정도 이제 증량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플레를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우려감을 살짝 좀 수그러들게 하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좀 우려감을 조금
수그러뜨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시장이 과거에서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불거진 악재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해결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시장을 다시 또 우상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이다라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은 7만 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6만 전자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는 뭐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가의 부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뭐 삼성전자의 부진 사실 뭐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시켰고요. 뭐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의 약세는 메모리 시장이 내년에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압도한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 때는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각종 이제 인터넷과 관련되는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뭐 서버를 막 증설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디램이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을 해놓다 보니 이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사실 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반도체도 비메모리고요. 뭐 IT 기기 등에 들어가는 뭐 자율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비메모리 쪽인데 이쪽 시장인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반도체가 없어서 좀 못 팔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메모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내년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기관들에서 예상을 해봤을 때 내년도에 좀 다운이 될 것이다. 뭐 올해보다는 한 20%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린 상태이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상속세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매도가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좀 하락을 조금 더 자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또 개인들이 이걸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가서 이제 좀 대량으로 사들인단 말이죠. 이번 주에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량주들을 좀 많이 샀고 그 과정 중에서 뭐 삼성전자를 상당히 좀 많이 샀었고요. 수익도 아마 많이 났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좀 하락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다시 되돌려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선호할 만하죠. 금리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3% 그렇죠.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 되면 뭐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1,6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네, 기관도 단기적으로는 좀 급락을 하니까 한 300만 주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천만 주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럴 때 아니면 우량주 언제 사겠어라는 생각으로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7만 전자 회복한 것도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 뭐 어제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낙폭이 큰 상태였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뭐 어제 아까 말씀드린 TSMC 발 이제 긍정적인 뉴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한 구간대에서는 네, 당연히 최근 가격에서는 제일 싼 가격대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 10월 들어서부터는 계속 꾸준히 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뭐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본다라면은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뭐 10월 들어서 꾸준히 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를 샀는지는 분할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평균보다는 살짝 아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수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종목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 외국인, 기관들 어떤 종목 샀습니까? 네, 뭐 이런 건 참 그렇긴 한데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다 개인이 팔고, 네, 개인이 파는 종목은 또 외국인이 사고, 네. 또 그런 종목들 뭐 기관이 또 사면 또 개인은 팔고 이게 항상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좀 급락했을 때 좀 기관들이 좀 많이 사는 좀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우량주들, 대형주들을 좀 많이 사는 상황이었었고 기관들은 좀 성향이 좀 약간 다릅니다. 좀 지수가 빠지면 좀 중대형주를 많이 사는데요. 네. 최근에도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ETF 쪽이 최근에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아시다시피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뉴딜, 뭐 2차 전지, 또 최근에 상장된 뭐 메타버스 네. ETF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타버스 ETF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엔터 콘텐츠들도 많이 샀고요. 네네. 또 2차 전지, 뭐 소재 섹터주들도 뭐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좀 성장주 섹터 내에서 이게 신성장주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성장주는 뭐 반도체다, 뭐 그런 식이었고 바이오다 뭐 이랬으면 지금은 신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랑 소재 섹터주들이 되겠죠. 이런 쪽들을 궁극적으로 좀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한동안 외국인들이 진짜 무섭게 내다 팔아서 지금 뭐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외국인들의 이 팔자세를 저희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이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뭐 배터리 쪽도 많이 산 것 같고요. 어떤 점이 외국인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사고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팔고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국내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A팀 기계다 뭐 이럴 정도로다가 네, 현금 창출이 가장 쉬운 종목부터 이제 매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슬림화 시켜서 좀 종목을 집중시키는 성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항상 뭐 이렇게 남의 걸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또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주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각을 받게 되고 뭐 일단은 기관들은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 또 선진국 시장에서 강하게 오른 섹터주를 또 그 다음날 국내 시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좀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그린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동차 쪽에서 본다라면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점,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소재라는 점, 특히 이제 전지, 2차 전지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 동력 안에서 어떤 소재에 입각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을 집중적으로 또 사고 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뭐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 콘텐츠류들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기관도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신성장주 이런 섹터 쪽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나 뭐 엔터주도 그렇습니다만 이 기관 매매 동향 살펴보니까 이번 주에 좀 자동차 쪽 많이 담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관은 지난번에 시장 급락할 때부터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배제한 자동차를 많이 샀는데요. 네. 자동차 섹터주들이 뭐 저희가 이제 소비주라고 하면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고요. 이제 경기 소비재라는 것이 있는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것들이고 네.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내 주머니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살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만들지를 못해서 못 팔아서 매출이 안 좋았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일단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부터 차량용 반도체
예, 공급 부족이 조금 풀릴 것 같은 기미 네, 보인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뭐 기사들도 나왔습니다만은 4분기부터는 그게 좀 풀리게 되면은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뭐 실적이 3분기에 바닥을 치고 4분기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과 뭐 실질적인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공격적으로 자동차 섹터들을 많이 샀는데요. 자동차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전기차를 만들 때 소재도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소재를 갖다가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전기차고 또 자율차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궁극적으로 최악의 순간이 지나가면서 최악의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조금 풀릴 기미가 보이다 보니 지금보다는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2분기를 노리면서 저가 매수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좀 이제 위드 코로나 첫 단추 끼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임 인원 완화 조치가 좀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이 이렇게 좀 완화 쪽으로 풀리면 어느 업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그 부분은 너무 뻔한 것 같은데요. 네. 못 모이게 하다가 모이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주류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쪽에서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좀 모임이라 시간 이런 부분들 좀 풀어주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지 이런 업종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뭐 수혜를 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못 모이다 모이니까 모임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 수 있는 그런 섹터 쪽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음식료 섹터하고 뭐 유통 소비주들 이런 쪽들이 일정 부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모임 제한 조치가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을 붙잡았던 악재가 서서히 이제 사라진다고 봐도 될 텐데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좀 회복세가 더 이어질까요? 탄력을 받게 될까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가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딱 지금 시점부터 딱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딱 끊어서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사실 좀 기대치를 선반영하게 됩니다. 여행을 못 가도 여행주들은 이미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항공주들도 막 고공행진을 했던 것처럼 주가들은 상대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대가 현실이 됐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2,900선을 깨면서 급락했다가 지금 3,01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초반에 좀 더 오른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기대치에서 오르고 난 종목들한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가 덜 오른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번 주 상승에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쪽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노리셔서 지수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그 섹터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섹터를 좀 유의해서 봐라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